네, 뉴스프리전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원입니다. 지난 2월 저희 뉴스프리전이 총선 출마를 가늠하는 인사들을 초대해 경기 남부 지역 잠룡들 인터뷰 시작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섭외하는 인사들이 일부 정당에만 치우치는 바람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뜸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선 출마와 무관하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분들도 초대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주한미군 관련 단체와 대학교를 지역사회와 교류 확대를 시도하는 분입니다. 전 브레인시티 대표이자 현재 평택대학교 총동문회장인 김수우 전 시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터뷰 진행의 김정순 뉴스캐스터입니다. 오시는 길에 많이 더웠죠? 예,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좀 있으면 장마철도 올 것 같고요. 예. 그 최근에 반려동물 화장장애 관련해 토론을 개최하신 적 있죠? 예. 네, 토론회기 때문에 뭐 결론은 날 수 없을 텐데요.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평택 새희망 포럼에서 저희가 주최를 했는데요. 평택시가 이제 등록된 우리 반려동물 숫자가 4358두입니다. 이 등록이 안 돼 있는 우리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한미군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만 마리 정도, 그리고 또 기타 등록이 안 된 거 따지면 한 20만 마리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지자체는 인근 화성시는 4군데가 화장장이 있고, 또 안성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용인시, 뭐 광주, 이천, 여주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화장장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인근시에 가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라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혹시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결정된 건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초창기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능비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되고 그런 혐오 시설은 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시하고 시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민자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할 건지 그것을 이제 시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시의회하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예. 네. 평택 주한미군의 의상 및 미래 역할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북중 러시아가 이렇게 연대해서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 일본을 겨냥해서 지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중 러시아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심각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주한미군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만 중국이 대만 침략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침략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거든요. 그래서 일본 요코스 항에 있는 미 칠함대라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이런 분들이 총 출동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여기서 또 주한미군 그 공군력이 절반이 그쪽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있어서 힘의 공백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만이
한반도의 이 평화와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논문이 어디까지 준비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1차 네. 이제 정리가 벌써 다 되고 이제 1차 패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하면은 그 논문 통과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잘 통과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주한미군 측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한미 교류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일부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주한미군에 편중된 교류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인구의 10%를 차지합니다. 네, 정규 군인만 해도 거의 뭐 4만 명. 그 민간인 뭐 군무원 따지면은 저희가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따지면 거의 한 8만 명.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희 시 인구로는 안 잡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 아산시에도 거의 뭐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가 됐습니다. 육해공군, 네. 우주군까지 주둔하는 그 험프리 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외국인 중에서는 가장 주한미군이 많기 때문에 그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교류도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관광 위주로 할 거냐, 우리 문화 예술을 체험하는 그런 교류를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거에 맞는 관광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뭐 한국적인 문화 예술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분들이 체험해서 좋은 우리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갖고 거의 2년 되면은 본국으로 가니까요.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설문조사 주한미군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 체험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압도적으로 1등으로 그 설문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뭐 1조 2천억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인프라 구성을 하는데 평택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미 한마음 축제 현장을 좀 다녀왔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체험 부스 중에 그 한복 체험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좀 그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희가 6월 10날 한미 어린이인전 전통놀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하니까 이제 부모가 다 오게 됩니다. 한국 우리 용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또 50명이 참여해서 함께 한국의 그 뭐 정통을 한복을 입고 같이 이제 제기차기 되고 투어놀이 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미국 분들이 또 자녀들이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널뛰기, 또 단체 줄넘기, 이 떡매치기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부채 아파라고 그래서 부채에다가 이렇게 꽃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참가하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이나 미국 학생이나 그걸 이제 기념품으로 그래서 소중한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한국의 그 국악을 또 선보이고 또 옛날 군인들의 그 권무 그런 걸 또 시범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과거 안 좋은 그런 추억, 그 유흥적 그런 쪽이 아닌 한국의 전통 문화, 세계적인 문화 그런 거를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택대학교에서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네. 지역사회와 동문회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기 이제 그 아픈 역사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단체도 그렇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도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석사, 박사가 하기를 굳이 뭐 학교 올 필요도 없고 평택시청에서 수업을 받는 주말에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고자 우리 이동현 총장님이나 이기한 이사장님이 그렇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잘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가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의 험프리 기지입니다. 그래서 험프리에는 이제 메릴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린 대학과 평택대학교와 MOU 체결하고 그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 또 수업도 서로 교환해서 해서 실질적인 좀 교류 활성화를 좀 중간에 가교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과거 시의원일 때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가족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가 휴식 공간이 돼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꼭 그 관계 공무원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시민단체하고 함께 그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배다리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배다리 생태공원이 조성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대표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위에 그 식생물 몇 개만 이렇게 갖다 놓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처음에 배다리 공원을 할 때 밑바닥부터 전부 다 그 우리 울산의 태화강처럼 네. 일부는 준설을 하고 해서 그 이화 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깨끗하게 더 정확하게 정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그 속상해하셔요. 네. 저도 가봤는데 주위 환경은 괜찮은데 그 물이 별로여서 예, 검게 네. 죽어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전문가들하고 함께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수질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준설과 비점 오염 시설이 들어서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일부 준설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